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먹는 비타민, 바르는 비타민, 피부에 더 효과가 좋은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비타민C 앰플, 그중에 2개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청담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타민C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요. 저한테 기능성 앰플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전 무조건 비타민C예요. 전에 올렸던 저속노화 영상에서도 스킨스티컬즈 C 페룰릭 제품을 소개했는데 이게 너무 고가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비싼 제품을 또 잘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비싼 비타민C 앰플 어떻게 하면 더 효과 좋게 뽕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알려져 있는 비타민C의 소문에 대한 진실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저렴이 제품까지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먹는 거랑 바르는 것 중에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먹는 비타민, 바르는 비타민, 피부에 더 효과가 좋은 건 사실 둘 다이긴 하거든요. 이건 사실 뭐가 더 좋다 이것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비타민C를 먹거나 바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PD님은 비타민C 왜 드세요? 저는 먹으면 좀 피로감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먹는 비타민C는 혈액을 통해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먹죠. 건강 증진의 목적이라면 바르는 건 좀 의미가 없겠죠. 물론 이 먹는 비타민C도 피부에 도움을 주긴 하는데요. 혈중 비타민C의 농도가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면 바르지 않아도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는 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이게 위장에 흡수가 되고 혈액을 따라서 피부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도달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C에 기대하는 피부의 항산화 효과, 콜라겐 증진 효과, 미백 효과는 먹는 것과 바르는 것을 같이 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일단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아시죠?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많이 먹어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소변과 함께 다 배출이 돼요.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타민C는 개인별로 먹어야 하는 용량이 좀 달라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대장의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만일 내가 메가도스를 했는데 설사를 한다. 그럼 그 용량이 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최고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최고치의 80% 정도를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이 최고치는 컨디션에 따라서도 바뀌실 수 있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낮은 용량부터 서서히 늘려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가셔야 하고요. 메가도스를 하실 거라면 아침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2번 나눠서 복용해서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에 그래도 효과를 보고 싶다면 3000mg 정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알약이 있고 분말이 있잖아요. 뭐가 더 좋아요? 이거는 약간 내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분말이 훨씬 더 흡수가 빠르게 되거든요, 섭취를 했을 때. 그렇지만 비타민C는 어때요? 먹으면 굉장히 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신맛을 견디실 수 있으면 분말을 선택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알약이 간편하다라고 하면 알약을 선택하시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자주 복용해 줄 수 있는 제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메가도스를 하거든요. 병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먹고는 있어요. 리오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거든요. 그치만 이제 고려온단 굉장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있잖아요. 1000mg도 있고 또 메가도스 원하시면 고려온단에서도 보니까 3000mg 분말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원료를 보니까 영국 DSM 회사의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메가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고려온단 거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추천해 주셨고 유튜브 보니까 정말 많은 원장님들께서 스킨스티컬즈 제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비타민C 바르면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타민C가 흡수가 되려면 굉장히 그 배합이 정말 중요하고 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PD님, 제가 피부 노화 산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외선? 산화? 맞아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산화시키고 탄력을 떨어지게 하고 기미 잡티도 생기게 하는 거죠. 비타민C는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비타민C가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라는 점이에요. 햇빛을 받는다고 하면 이 비타민C가 변질되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장품으로 만들기 굉장히 까다로운 성분이었어요. 이런 비타민C에 2가지 성분을 섞었더니 안정화가 된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2가지 성분이 바로 비타민 E와 페룰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이 스킨스티컬즈 C 페룰릭 제품을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실제로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 성분 조합이 비타민C의 안정성을 돕고 자외선 손상을 방어시켜준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이 성분의 조합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가장 잘 보호해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비타민C 앰플이 나오더라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스킨스티컬즈 제품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비슷한 제품 써봐도 자꾸 얘가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CFL을 썼을 때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희 환자분들도 CFL을 쓰고 나서 트러블이 많이 감소되고 안색이 밝아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졌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가성비 비타민C 앰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 전 성분을 다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중에 2개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닥터 디퍼런트 CQ 세럼인데요. 비타민C 15%, 비타민 E, 페룰릭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C 페룰릭 제품을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전성분 보실 때 알스코르빅 애시드가 비타민 C이고요. 토코페롤은 비타민 E로 보시면 더 확인하기 쉬워요. 이 제품은 15ml에 42,000원이고요. 할인할 땐 3만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스킨스티컬즈보다 절반보다 더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항산화 성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코엔자임 Q10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피지오겔 사이언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이에요. 아니 이름들이 왜 이렇게 똑같지? 여기도 알스코르빅 애시드와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C 함량은 조금 낮긴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ml에 45,000원대인데 이것도 할인하면 3만원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얘는 닥터 디퍼런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네요. 저도 사실 이 제품들을 오래 써본 건 아니라서 실제 한 달 사용기는 다음 콘텐츠에 한번 또 가져와 볼게요. 근데 비타민C 제품들이 유독 용량이 되게 작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비타민C가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성분 조합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햇빛을 받는다든지 공기에 오래 노출되어서 있으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병도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갈색병에 들어가 있고 용량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비타민C 앰플이 비싸다고 개봉하고 아껴 바르면 나중에는 변질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듬뿍듬뿍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비타민C는 어느 정도 들어가면 고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용량이라고 하면 보통 한 15에서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페룰릭이 지금 비타민C가 15% 정도 함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20% 이상인 제품들도 있어요. 30%까지도 있긴 한데 걔네들은 굉장히 고농도라서 얼굴 전체에 펴바르기보다는 국소적으로 써주신다든지 스팟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사람들이 비타민C 앰플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 비싸잖아요. 제가 사실 구매하기에도 좀 약간 손이 좀 약간 안 갈 때도 있어요. 비싸서 20만 원 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대로 효과 보려면 이렇게 써야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세안하고 첫 번째 단계에 써주세요. 비타민C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토너 없이 바로 발라도 괜찮지만 피부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예민한 피부에는 수분 공급과 피부결 정돈 효과를 줄 수 있는 약산성 토너를 발라주시고요. 콧물 제형처럼 무겁거나 에센스 같은 토너를 바르면 비타민C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벼운 워터 제형의 토너가 좋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수분크림을 바로 바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C 앰플에 보통 산도가 3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산성일 때 비타민C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수분크림은 pH가 4.4에서 5.5 정도예요. 앰플이 흡수되기도 전에 수분크림을 발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pH가 높아지겠죠? 그럼 굳이 낮은 산도의 앰플을 바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1, 2분 정도 두드려주면 흡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흡수가 된 이후에 수분크림을 바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비타민C는 낮에 바르는 게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비타민C가 햇빛을 받으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밤에 발라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비타민C 앰플을 왜 바르죠? 바로 항산화 효과를 보려고 바르잖아요. 아까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이 햇빛은 낮에 받죠. 그래서 아침에 발라줘야 이 햇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햇빛에 노출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비타민C 바르면 너무 따갑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발라도 괜찮은 거예요? 비타민C 앰플이 사실 따갑긴 해요. 하지만 피부 장벽이 건강하면 따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아토피가 있거나 장벽이 무너져 있다면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으로 장벽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준 후에 사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레티놀이랑 같이 써도 괜찮아요? 레티놀과 이론적으로는 함께 사용해도 되지만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해요. 두 성분 모두 피부를 활성화시키고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서 자극이 강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저속노화에 빠질 수 없는 성분이에요. 하지만 비싸고 까다로운 성분인 만큼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방법대로 사용해주시면 더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외에도 추가로 비타민C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4월 4일이 비타민C 데이라고 해요. 저희 청담서클원 내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는데요. 스킨스티컬즈 C-페룰릭 제품 교환권부터 케어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과 청담서클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청담 닥터원이었습니다. 감사해요.